전 세계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경험해봤지만 한국인들만큼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 한국인들을 함부로 건드렸다간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소말리가 한국에서 각종 민폐짓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에 일본 언론사에서 수석 특파원까지 파견 보내 소말리의 행동을 보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소말리가 한국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기쁜 소식을 일본에 전하려는 의도였던 일본 언론사는 한국인들의 예상치도 못한 행동을 보고 그대로 선체로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출신의 아키나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 2023년에 소말리가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민폐를 끼치면서부터 소말리 관련 소식을 전담으로 취재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물론 무슨 외국인 한 명 가지고 전담 기자까지 붙이며 오버를 하냐며 질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건 일본인들의 특성을 전혀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자로서 여러 사건들을 취재하면서 일본인들은 안 그런 척을 하지만 남일의 그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고 티는 내지 않지만 이러한 민폐 유튜버가 일본에서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떻게 응징되었는지에 대해 엄청나게 궁금해하거든요. 또한 일본인들은 소말리의 소식을 통해 그의 동선을 피해감으로써 어떻게든 피해를 보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제가 일본인들이 소말리에 대해 관심이 없는 척을 하지만 실상은 그 누구보다 관심이 많다는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바로 저희 언론사의 기사 조회수만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각종 중대한 소식보다도 소말리에 대한 소식이 훨씬 더 조회수가 높거든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언론사는 이러한 일본인들의 속내를 숨기는 특징을 아주 잘 잡아냈고 그래서 저를 소말리 전문 취재기자로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일본 전역을 완전히 뒤흔든 소말리는 그렇게 민폐를 끼치며 엄청난 수익을 올렸고 자신은 일본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듯 한국으로 유유히 빠져나갔는데요. 당연히 언론사는 난리가 났고 저는 소말리의 민폐짓을 보도하러 한국으로까지 파견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까지 파견되어 소말리를 취재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본인들의 특징과 같이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해서도 안 그런 척을 하면서도 엄청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이러한 한국에 대한 관심은 주로 안 좋은 쪽일수록 많은 인기를 얻습니다. 일본 서점에는 혐한이라는 전문 카테고리가 있고 또 이러한 혐한 서적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점만 봐도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잘 알 수 있을 텐데요. 언론사는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소말리의 악행들을 무기력하게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 분명하다며 이러한 한국의 나약한 모습은 분명 대박 뉴스가 될 거라며 제 의사도 묻지 않고 저를 한국으로 보내버렸고 결국 저는 제대로 준비도 못한 채 한국으로 보내지게 된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 기사가 매우 순조롭게 작성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사는 한국이 소말리에게 호되게 당하는 모습을 원하는데 저는 한국이라고 해서 민폐짓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소말리를 어쩌진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소말리는 워낙 철저하게 자신의 동선을 숨기면서 다니기도 하고 또 자신의 덩치 큰 흑인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며 자신이 보복을 당하지 않게끔 설계해놓고 다니고 있기 때문이죠. 소말리와 함께 다니는 흑인의 체격은 일본 남자들보다 거의 2배는 클 만큼 상당한 체격 차이를 보이고 있고 결국 겁먹은 일본 남자들은 소말리의 악행들을 눈뜨고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은 군대를 다녀오기도 했고 일본인들에 비한다면 키도 크고 체격도 좋은 건 사실인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덩치 큰 흑인들을 상대하는 건 아무래도 불가능할 것이고 결국 한국인들도 소말리의 악행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일본과 별다를 바가 없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줄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소말리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민폐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번화가를 활보하며 한국 여성들에게 희롱성 발언을 한다거나 혹은 만원 버스 안에서 음란 영상을 틀어놓으며 한국인들의 반응을 무단으로 촬영한다거나 하며 한국에서 민폐를 부렸죠. 이러한 소말리의 행동에 한국인들은 처음에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어리둥절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과 다른 점이라면 소말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여성을 보고도 못 본 척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일본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꼭 소말리에게 다가와서 한국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웠어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인들의 영어 실력이 유창하다는 것도 매우 놀라웠지만 한국의 경우 나이를 따지지 않고 중장년층까지 발벗고 나서
소말리에게 그러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은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행동은 일본 커뮤니티를 완전히 뜨겁게 달구었죠. 일본 남성들이 소말리가 여성들을 희롱하고 괴롭혀도 이악 물고 눈을 피하고 도망가는 장면은 이미 녹화되어 전 세계로 퍼지며 개망신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노인들까지 나서 약자를 괴롭히는 소말리에게 한 소리를 하고 있었고, 이 장면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역시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는 달리 정의롭고 남자답다며 박수를 보내더군요.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그래봤자 한국인들도 소말리를 막지 못했다며 한 소리를 하면 뭐하냐며 어차피 소말리는 아무리 한국인들이 저지를 한다고 해도 장소만 옮겨서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데 이건 무의미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죠. 저는 같은 일본인으로서 일본 편에 서고 싶었으나 솔직히 한국 남자들에 비한다면 키도 작고 왜소하며 강자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비굴한 일본 남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기에 그저 입을 꾹 다물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소말리는 계속된 한국인들의 저지에 화가 난 듯 더 강한 척을 하며 한국에서 민폐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을 말리는 한국인들을 피해서 계속해서 이동했고 난데없이 편의점에서 라면과 소주를 엎지르며 가게에 피해를 주었는데요. 심지어 그는 K-팝은 전부 다 쓰레기고 한국에 온 김에 BTS 굿즈로 치장한 K-팝 팬들이 보인다면 전부 다 때려눕히겠다며 협박까지 일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미국에 있었을 때 K-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총을 겨눈 적까지 있다며 자신은 어렸을 적부터 총을 다뤄본 베테랑 저격수고 자신이 마음만 먹었다면 미국 내의 K-팝 팬들은 전부 저 세상으로 보내버렸을 거라며 허세를 부렸죠. 사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기가 찰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한국인들이 소말리에게 당하는 장면을 취재하러 오긴 했지만 그래도 기자로서 사실을 숨기면서까지 한국을 욕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 경험을 고려해본다면 소말리는 한국인을 총으로 쏘기는커녕 그가 총을 드는 동시에 오히려 수십 년 전에 군대를 전역한 한국인 노인들에게마저 바람구멍이 나버릴 게 분명했어요. 한국인들이 타고난 명사수라는 것은 이제 전 세계가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물론 미국은 총기가 자유화된 국가로 사격에 대해 꽤나 자유로운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한국은 총기가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는 국가죠. 하지만 한국은 징병제로 모든 남성은 2년간의 군복무를 해야 하는 국가입니다. 즉, 한국 남자들은 정규적인 사격훈련을 받은 사람들로 이건 그저 훈련 없이 총만 쏴본 미국인들과는 그 실력과 수준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로 한국인들의 사격 실력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피랍된 3호 주얼리호를 구하기 위해 펼쳐진 아덴만의 여명 작전 이후 한국은 상당한 국제적인 명성을 쌓게 되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자의 꿈을 키워오며 준비를 해왔기에 이 사건에 대해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 언론사들은 한국인 저격수가 결국 선박을 점령한 해적들이 아닌 인지를 명중하는 사고를 쳤다며 한국인들의 사격 실력은 최악이며 작전 능력도 형편없다며 조롱의 기사들을 마구잡이로 써내려갔거든요. 당연히 그건 전부 거짓 기사였어요. 아덴만의 여명작전은 전 세계의 군사작전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이고 또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기적과도 같은 작전이었거든요. 지금도 일부 일본인들은 한국인 저격수가 해적이 아닌 인지를 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을 보면 일본에는 아직도 한국을 맹목적으로 비하하며 한국의 나쁜 소식은 자신의 삶에 낙인 한심한 일본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달랐죠. 아덴만의 여명 작전 당시 헬리콥터 안에서 기회를 엿보던 한국인 저격수는 표적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거리인 약 200m나 떨어진 상공에서 맴돌고 있었는데요. 이는 헬리콥터와 선박의 반대편 사이의 각도와 거리를 계산해야 하기에 사격 성공 확률이 극히 낮은 매우 어려운 사격이었어요. 또한 선박은 여전히 시속 20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고 헬리콥터는 엄청난 바람 때문에 불안정하게 흔들렸죠. 인질이라는 인간 방패는 또 어떻고요? 해적들은 저격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질과 붙어 있었고 이 말은 저격수는 인질과 분리되는 단 몇 초의 시간만을 노려야 한다는 뜻이고 심지어 총알 궤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횡풍, 헬리콥터가 하강 기류를 생성하는 상황, 그리고 배의 속도까지 전부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기에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사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저격수는 성공 확률이 1%도 안 되는 사격에서 정확히 해적을 명중시키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사격 실력은 정말 인간의 수준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무시했던 것이죠. 당시에 이러한 한국의 성공적인 작전을 제대로 보도해주는 일본 언론사는 없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일본이 정말로 깨끗하고 투명한 언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가 의심스럽긴 하지만 아무튼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소말리가 한국인들에게 사격으로 덤빈다는 게 너무나도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황당한 상황도 잠시 일본에서와는 달리 한국인들에게 자꾸만 저지를 당하던 소말리는 드디어 이성을 잃어버렸죠. 그는 한국에서 위안부를 기리는 동상인 평화의 소녀상에 키스를 하며 성적인 퍼포먼스를 했고 이를 비난하는 채팅에 대해서는 그깟 동상이 뭐길래 과민 반응을 하냐. 위안부는 일본군이 돈을 주고 고용한 여자들이며 이들을 기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행위다. 내가 이 동상을 망친다고 해도 나약한 한국인들은 내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할 것이다. 자신 있으면 덤벼라라며 매우 도발적인 어조로 반응했거든요. 이건 정말 특종감이었고 저는 그 즉시 소말리의 행동을 조사하여 일본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한국인들에게 특히나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고 이러한 의미를 소말리가 더럽혔다는 것은 일본인들이 환호할 만한 사건이었거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소말리가 소녀상에서 성적인 퍼포먼스를 한 영상과 기사를 작성한 뒤 급하게 언론사로 보낸 것에 대해 큰 후회를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오히려 한국을 돕는 꼴이 되어 언론사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보게 되었거든요. 물론 소말리가 평화의 소녀상을 희롱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은 소말리는 역사관이 바로 잡힌 녀석이라며 환호를 보냈는데요. 이들은 일본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소말리의 행동을 벌써 잊은 건지 아니면 아무리 적이라도 그저 한국을 괴롭혀서 좋은 건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소말리가 소녀상을 성적으로 모독하자마자 그는 그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단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던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말리는 자신의 흑인 친구들과 한국 여성들을 괴롭히기 위해 방송을 켰는데 갑자기 건장한 한국인 남성 한 명이 소말리에게 돌진해오더니 그대로 주먹을 날리며 소말리의 턱을 돌려버렸거든요. 그의 주먹이 얼마나 매서웠으면 소말리는 그 즉시 쓰러져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나 덩치 좋던 소말리의 흑인 동료가 한국인 남성을 막으려고 움직임과 동시에 그는 그대로 한국인 남성에게 제압당하며 완전히 자존심을 구겨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건 사실상 한국인 남성과 소말리 패거리의 1대3 싸움이었음에도 한국인 남성이 덩치 좋은 소말리 일당 3명을 전부 다 두들겨 패는 정말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소말리는 자신의 동료들을 버리고 도망치려다 그대로 남성에게 붙잡히고 말았고 결국 몇 분간이나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으며 방송은 종료되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인 남성은 감히 평화의 소녀상을 더럽히고도 멀쩡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라며 그야말로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닌 대의적인 명분으로 소말리를 참교육한 거였기 때문에 이 영상은 전 세계로 퍼지며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만약 제가 소녀상을 더럽히는 소말리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일본에서 그렇게까지 이목을 끌지는 않았을 테지만 이미 어그로란 어그로는 전부 끌린 지금 저는 한국 남성의 강력함과 정의로움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한 몸을 희생해서라도 적을 박살내는 한국인들의 행동력을 일본 전역에 퍼뜨린 셈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소식을 받아든 일본 전역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도대체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뭐라고 일본에서는 세대와 성별 간의 갈등까지 일어났죠. 일본 여성들은 자신보다 2배나 큰 상대를 주먹 한 번에 제압하는 한국 남성의 강력함과 꼭 자신이 피해본 상황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나서는 한국인들의 듬직한 행동력을 보고 일본 남성들은 약해 빠진 존재라며 비하를 이어나갔는데요. 실제로 일본 남성들이 소말리에게 시비를 걸리지 않기 위해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는 영상은 이미 전 세계로 퍼진 상태였기에 이는 한국 남성의 1대3 싸움과 비교되며 엄청난 화제가 되기도 했죠. 한국인들이 불의에 맞서 싸울 때 일본인들은 문제 상황이 자신에게 닥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전부 도망가버린 셈이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노인들 또한 요즘 일본 젊은이들은 애국심이라는 게 없다며 한국 놈들조차 자신들의 나라가 더럽혀졌을 때는 기꺼이 행동으로 보여주지만 일본의 젊은이들은 그런 용기가 하나도 없다며 젊은 세대를 비난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소식에 그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일본인들은 한국의 희소식에 완전히 눈이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갈등 뒤에는 어김없이 자기 합리화가 시작됐어요. 일본 남성들은
자신들도 소말리를 꼼짝 못하게 한 적이 있다며 소말리가 지하철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언급하며 일본인들을 도발할 때 자신들이 소말리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그를 합주기로 만들어버렸지 않냐며 자신들도 나라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힘을 썼다며 항변했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얼마 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지하철에서 소말리에게 항의를 하며 그의 입을 다물게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한국계 남자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일본인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황급히 도망쳤지만 한국인만큼은 용기 있게 모든 상황을 종결시켰던 거였죠. 심지어 그렇게나 철두철미했던 소말리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위치가 발각될 수 있었는지까지 공개되자 일본인들은 그야말로 한국에서 참교육을 당한 소말리처럼 합주기가 되어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바로 한국인들은 애초에 단체 채팅방까지 만들어서 소말리의 동선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그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전부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애초에 자신들의 국가를 더럽히는 소말리를 단단히 벼르고 있었고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임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소말리를 추적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인들은 소말리가 자주 목격되었던 홍대나 이태원, 강남을 중심으로 실시간으로 그를 찾고 있었고 소말리는 방송 중에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을 만한 단서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한국인들은 라이브 중간중간 보이는 독특한 건축물이나 유명한 벽화, 그리고 플랜카드의 글귀 등의 단서를 통해 집단지성의 힘으로 소말리의 위치를 특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근처에 거주하던 한국인 남성이 총대를 메고 한국인들을 괴롭히던 소말리에게 참교육을 해준 거였죠. 이건 정말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한국인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였음에도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부터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일본은 와이파이가 불안정한 지역들이 많고 또 약간의 지연 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듯 자신들이 분석한 위치나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일본인들은 애초에 한국인들처럼 불의를 위해 모이지도 않았지만 말이죠. 그러나 한국은 이미 평균 인터넷 속도가 100MB/s가 넘고 가장 진보된 5G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인터넷 속도와 연결성 면에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에 이러한 원활한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거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고속 인프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업로드,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할 수 있으므로 소말리아의 행방에 대한 동영상, 이미지 및 업데이트를 거의 즉시 공유하며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던 거였죠. 즉, 한국은 인프라 면에서도 일본을 완전히 앞지르고 있던 거였습니다. 당연히 일본 전역은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일본은 어디까지 침몰했길래 한국에까지 완전히 밀리는 거냐며 소말리의 한국에서의 소식에 전 국민이 귀 기울이고 있던 일본은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로 변해버렸죠. 물론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소말리를 알게 된 지금 소말리가 한국에서 어디까지 민폐를 끼칠 수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던 세계인들은 한국의 강력한 면모에 하나같이 박수를 보냈는데요. 이들은 한국의 인프라가 이렇게나 훌륭할지 몰랐다며 또한 한국인들은 무슨 민간인들이 마치 전문적인 첩보부대원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냐며 혀를 내두르더군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한국인들의 이러한 똑똑한 전략과 1대3 싸움에서도 압도 우위를 점하는 무력을 보니 이건 전부 다 군대에서의 훈련의 결과인 것이 분명하다며 절대로 한국인들과는 시비가 붙으면 안 되겠다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일본이 언급되며 전 세계인들은 일본은 겁쟁이들이 모인 국가라며 한국의 반이라도 따라가라는 댓글을 남기고 있기도 한데요. 저는 일본인으로서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끼고 말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 기자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대로 일본이 한국과 비교되며 전 세계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욕을 먹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고 결국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편파 기사를 작성하며 일본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고 말았죠. 그러나 일련의 사건이 하나 더 터진 이후 제 결의에 찬 다짐은 그대로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소말리가 한국인들에게 참교육을 당하는 건 이번이 끝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인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채 다시금 민폐짓을 일삼고 있던 소말리에게 계속해서 참교육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소말리는 한국 남자들에게 호되게 당해 완전히 망가진 얼굴을 들이밀며 방송을 시작했고 한국인들의 물주먹은 전혀 두렵지 않고 자신은 이미 한국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니 이제 한국의 공권력과 법이 자신을 지켜주는 이상
한국인들은 자신을 털끝 하나 건들 수 없을 거라며 도발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 경찰은 자신을 지키는 경비견과 다름없다며 한국은 미국인인 자신을 끝까지 보호할 의무가 있는 나약한 국가니 일본의 식민지인 한국에서 사는 한국인들은 마땅히 미국인인 자신을 존경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죠. 저는 이러한 그의 라이브 방송을 보고 소말리가 이렇듯 허세를 부린다고 해도 이제는 정말로 한국인들이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일본 네티즌들이 뭐라고 주장하든 한국은 분명 선진국이며 인권이 잘 지켜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소말리가 아무리 한국의 역사와 국격을 무시한다고 해도 고작해야 벌금형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게 분명하죠. 일본을 좀 보세요. 일본도 인권이 잘 지켜지는 선진국이기에 소말리는 일본에서 그렇게나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혔음에도 고작해야 벌금 한 번 낸 것 말고는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이번 라이브에서는 소말리는 자신의 허세 가득한 태도와는 달리 절대로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듯 흰색 벽지만을 배경으로 한 채 방송을 진행했기에 한국인들은 절대로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소말리가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숙소에서 나옴과 동시에 그의 사나웠던 눈은 곧바로 순한 아기 사슴의 눈망울이 되어 촉촉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이번에도 소말리를 찾아냈고 하필이면 자신을 찾아온 한국인 남성은 마치 소말리가 머무는 건물의 구조를 완전히 꿰고 있는 것처럼 소말리를 지키는 경찰들의 눈까지 피해가며 소말리에게 접근했거든요. 결국 소말리는 경찰들이 올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국인 남성은 그 틈을 주지 않고 소말리의 턱에 강력한 펀치를 날렸고 소말리는 이번에도 바닥을 나뒹굴며 한국 길거리에서 바닥 청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인 네티즌들은 이번에도 머리를 맞댔고 소말리가 마지막으로 방송을 종료한 장소와 그의 라이브 방송 중에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토대로 소말리의 위치를 추적했다고 하는데요. 결정적으로 소말리의 방송 중에 순간적으로 1초간 보인 피자박스를 포착한 한국인 네티즌은 그의 피자박스에 쓰여있는 매장을 추적한 결과 결국 소말리의 숙소 위치를 특정할 수 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소말리는 한국인들의 손바닥 안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간의 소말리의 행동 및 동선을 전부 분석한 한국인들은 이제 소말리가 굳이 단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그의 모든 동선을 예측하는 경지에 이르렀고 결국 전 국민이 마치 황금 고블린을 추적하는 것처럼 소말리를 찾아다니며 그에게 참교육을 해주려고 벼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소말리가 두려워서 피해를 당하고도 도망만 다녔다면 한국인들은 중고등학생들마저 단체 채팅방에서 얻은 소말리의 위치를 토대로 소말리에게 참교육을 해주기 위해 그를 쫓아다니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한국인들은 전투민족이 맞았고 소말리는 상대를 잘못 골랐던 거였습니다. 사실 이건 정말 놀라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소말리가 이곳저곳에서 민폐를 끼치면서 다닌다고 해도 결국 그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소나 고발이 들어와야 가능하며 경찰이 독단적으로 그에게 벌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렇듯 법과 경찰 시스템의 맹점을 노리며 전 세계적인 민폐를 끼치고도 번번이 처벌에서 빠져나가는 얌체 같은 소말리에게 직접적으로 참교육을 시전하고 있고 이를 지켜보던 세계 네티즌들 전부는 한국의 이러한 화끈한 대처에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일본 네티즌들은 소말리에게 각종 능욕과 희롱을 당하고도 그저 말로만 일본에서 그러면 큰일이 난다, 살아서 돌아갈 수 없다라며 협박했지만 결국 현실에서 소말리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고 소말리는 생채기 하나 나지 않은 채 유유히 일본에서 빠져나갔는데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국가에 침입한 상대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자칫하면 자신이 폭행범이 되어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개의치 않고 국가의 명예를 위해 기꺼이 한몸을 희생하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전 세계인들은 한국인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위안부 재단에 기부까지 하며 한국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고 있다고 하죠. 그럼에도 한국의 가장 두려운 점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한국은 여기서 끝낼 거였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다는 듯 정말 믿기지가 않는 대응으로 소말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렸거든요. 소말리는 한국에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을 것을 직감했고 결국 몰래 한국을 떠나 도망가기로 결정했지만 그는 한국에서 출국 정지 상태가 되어 빠져나갈 수 없었거든요. 알고 보니 소말리는 그동안 한국에서 벌인 악행들에 대해 전부 고발이 들어온 상태였는데요.
한국인들은 소말리가 한국 여성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하는 장면이나 가게 영업 방해를 하는 장면 등을 녹화하여 열댓 개의 범죄 사실을 전부 고발했고, 고발이 들어온 이상 한국 경찰은 드디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일본인들의 누군가 나 대신 해주겠지의 마음가짐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력이었기에 일본 네티즌들은 그대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인들은 말로만 소말리를 고발했으니 그는 곧 감옥에서 썩어야 할 것이다 라며 허세를 부려댔지만 현실은 일본 시민들의 신고는 들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러니 당연히 일본 경찰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몇몇 일본 경찰들은 소말리의 민폐 행동을 보고도 자신들이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그대로 소말리를 풀어주는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책임감을 보여줬기에 소말리는 일본에서 경범죄 벌금 한 건 외엔 멀쩡하게 일본에서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던 거죠. 해외에서 일본인들이 모여 사는 곳인 재팬타운의 비율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다는 통계가 있던데, 이처럼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일본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꼴이 없으니 한국과는 달리 소말리에게 완전히 나라 자체가 희롱당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말리는 한국에서 열댓 건의 경범죄 고발뿐만 아니라 약물 관련 혐의까지 받고 정말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그의 유튜브 계정까지 정지시켜버렸기에 그는 더 이상의 후원금조차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즉, 그는 한국의 감옥에 투옥되며 돈줄도 끊겨버려 그야말로 한국에서 말라 죽을 일만 남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소말리가 한국에 까불다가 완전히 인생이 망하게 된 상황에 전 세계인들은 환호하며 다른 나라들이 아무도 못한 일을 한국인들이 해냈다. 한국이 소말리를 끝장냈으니 그가 우리나라에 오지 않게 되어 기쁘다. 동양인들은 전부 무기력하고 나약할 줄 알았는데 적어도 한국인들만큼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되겠다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본 네티즌들만은 어찌 보면 한국이 일본의 복수를 대신해준 셈이었음에도 자신들의 무기력함을 떠올리며 완전히 입을 꾹 다물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소속되어 있는 언론사에서는 일본 정부가 더 이상 한국에서의 소말리의 소식을 보도하지 말라는 제안을 걸었다며 저보고 곧장 일본으로 복귀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아무래도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한국을 견제하는 것이 맞아 보였고, 저는 이러한 암담한 양국의 격차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쓸쓸히 복귀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